그래서 잡 테스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에이전시 프로블럼을 줄여줄 수 있는지를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회사의 이해관계에 맞게, 그러니까 회사가 원하는, 매니저가 원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원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에 알맞게 테스트를 구성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회사의 이해관계와 적절히 어, 잘 회사의 이해관계가 컨시스턴트하게 테스트를 구성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테스트를 통해서 사람을 뽑을 경우에 회사가 원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HR 매니저가 HR 매니저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뽑도록 하지 예, 뽑, 뽑도록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에이전시 프로블럼을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는 에이전시 프로블럼의 현상도 나타나니까요. 같이 이제 어, 호프만 카넨 리 페이퍼를 보면서 하나씩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두 가지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테스트 스코어를 기초로 해서 가장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을 채용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매니저들이 인터뷰를 통해서 테스트 스코어가 낮은 사람들도 인터뷰를 했더니 괜찮다고 판단이 되면 채용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를 exceptions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exception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나오는데, 일단 여기서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 스코어가 낮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라고 한번 해보죠. 사실 테스트 스코어를 크게 이제 세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는데요. 그래서 가장 높은 사람들을 뭐 그린이라고 하고, 여기 옐로우, 그다음이 레드, 미세먼지, 저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한데 죄송합니다.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뭐 그린이 가장 성적이 우수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옐로우가 중간, 레드가 성적이 낮은 사람인데, 테스트 스코어 결과입니다. 이 exceptions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옐로우인 사람을 그린하고 옐로우 두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린을 채용하는 게 정상적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스트 스코어가 낮은 이제 옐로우를 채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익셉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만일 익셉션과 여기 프로덕티비티라고 하는 것은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겠습니다. 채용된 사람의 성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생산성이 아니고요. 채용된 사람의 하이어된 사람의 성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만일 HR 매니저들이,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들이 인터뷰를 통해서 익셉션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 예외적인 경우를 많이 만들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채용된 사람들의 성과가 익셉션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채용된 사람들의 퍼포먼스가 더 좋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그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테스트 스코어를 통해서 알 수 없는 어떤 정보들을 인사 담당자들이 인터뷰를 통해서 포착을 해서 그것을 이제 채용 과정에 반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익셉션을 만들 가능성과 채용된 사람의 퍼포먼스 사이에 이런 양의 상관관계가 관찰된다면, 매니저들이 어떤 유용한 정보를 인터뷰를 통해서 얻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가능할 것이고요. 두 번째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오른쪽 그림인데, 오른쪽 그림은 매니저들이 예외적인 경우를 많이 만들었다고 했을 때 채용된 사람의 성과가 채용된 사람의 성과가 죄송합니다. 채용된 사람의 성과가 오히려 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그 옐로우와 그린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상대적으로 테스트 스코어가 낮은 옐로우를 채용을 했다면
그렇다면 매니저가 테스트 스코어에서 드러나지 않는 어떤 정보를 인터뷰를 통해서 얻었다기보다는 오히려 매니저가 이제 바이어스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매니저들이 인사 담당 매니저들입니다. 매니저들이 바이어스 되어 있다. 바이어스 되어 있다는 이제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혹은 그러니까 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보기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뽑는 건데 어떻게 보면 성적을 기초로 하지 않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업무 성과가 오히려 좋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죠. 매니저들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 더 많이 개입되는 경우고 그것이 의사결정을 이제 왜곡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네거티브 릴레이션십, 부의 상관관계 혹은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면 이제 매니저들이 바이어스 되어 있거나 또는 매니저들의 판단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허프만, 칸앤 리 페이퍼 논문에서는 이제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오른쪽에서와 같이. 제가 논문의 결과는 이렇게 박스로 따로 정리를 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기본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살펴봤냐면 이제 하나의 데이터 기업이 있고요. 하나의 데이터 기업과 15개의 클라이언트 기업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제 15개의 클라이언트 기업들이 사람을 뽑을 때 이제 테스트 점수가 필요하잖아요. 테스트 점수가 필요해서 이 데이터 펌에게 그 테스트를 의뢰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 이제 비슷한 걸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그룹 차원에서 SSAT를 진행을 하지만 예전에 SK 같은 경우에는 SK에 지원한 지원자들 중에 그 1년의 과정을 다 통과한 사람들 서류 전형하고 이제 이런 걸 대충 다 통과하고 이런 사람들이 인적성 검사 같은 것을 받는데요. 인적성 검사를 어떤 그 조그만한 그 건물에 가서 어느 그걸 위탁해 주는 그런 기관에 가서 인적성 검사를 받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회사를 데이터 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조금 더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기업이 크면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고 기업이 작으면 이제 이런 과정들을 생략하는 경우도 좀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펌은 클라이언트 펌에 이제 의뢰를 받고 지원자들을 테스트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인적성 검사라든가 혹은 직무 능력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15개의 클라이언트 기업에서 사람들을 채용을 하고자 하는데 이런 사람들 이 잡 포지션은 기본적으로 로우 스킬드 잡입니다. 그래서 대졸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일자리라기보다는 우리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고등학교 정도의 교육 수준을 갖는 사람들을 채용하는 그런 잡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주된 일은 비교적 유니폼한 잡이고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무엇인가 판단을 해서 가변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이제 루틴한 잡이고요. 멀티태스크보다는 그냥 한 가지 정도의 일을 하는 싱글 태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일이라든가 혹은 채점을 하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채점 같은 거 있죠. 주관식 채점 이런 거 아니고요. 객관식 같은 채점 같은 거 그런 일을 한다든가 혹은 전화 상담인데 좀 어려운 애로 사항을 접수하거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루틴하게 매뉴얼에 따라서 이제 전화 상담을 하는 콜센터 잡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들이고 어떤 잡인지는 소개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공개해서는 이제 안 되는 것 같아서 소개하지는 않았습니다.